처음에 가자마자 약간 그 면접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면접 대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서는 저번에 네이버 면접 보고 온 게 미들급일 때 봤는데 그때는 PMPO 경험이 전혀 없을 때 봤었던 거거든요. 프로젝트 기획 위주로만 했을 때. 그때 봤을 때는 일단 면접관이 2명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질문의 수준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봤었는데 면접관이 총 2명이 들어왔고 한 분은 사업 쪽에 면접관 한 분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획 쪽에 면접관이 한 분 더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약간 그 면접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면접 대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좀 대기하고 있으면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주시고 안내를 받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처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압박 면접이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되게 캐주얼하고 편하게 보긴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준비해 간 거를 했었고 그 자기소개에는 저의 강점들 위주 그리고 어떤 성과를 그동안 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질문 다 듣고 나와가지고 복귀해봤는데 한 질문은 30개 정도? 근데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하셨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고 궁금한 것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기획을 하셨냐 라는 질문들 위주로 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쇼핑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들도 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크게 하고 쇼핑 서비스를 사용을 해봤는지 개선할 점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 주셨었어요. 네,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커머스 관련돼서 이런 프로젝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어보신 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좀 지표나 이런 것들은 딥다이브해서 물어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지표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많이 안 여쭤보시고 약간 사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비즈니스에서 이 피처가 왜 필요한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 주로 사업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큰 시야? 약간 나무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좀 산에 대한 질문? 왜 그 전략으로 가져갔냐? 왜 그 시장을 타겟했냐? 뭐 이런 위주로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진출해도 얼마밖에 못 먹는 시장이냐? 그런 질문 위주로 좀 받았었어요. 떨어졌거든요. 면접 준비를 거의 한 일주일 넘게 2주일 가까이 했었는데 떨어졌던 이유를 복기를 해보면 이 면접관들이 물어본 질문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답을 머릿속에서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게 꼬리에 꼬리 질문으로 이어졌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생각을 그 자리에서 막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제 다시 역질문이 오니까 막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에 뭐라고 답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보다는 서비스 기획자로서 일을 해왔었으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키우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 위주로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런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불합격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뭐 고개를 갸우갸우 탄다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류의 추임새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1차 면접 끝나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는데 불합격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도 그때 네이버 면접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래까지 걸릴 줄은 몰랐는데 그때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과정은 물어봤어요. 네이버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들어왔을 때 어떤 기획을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우리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이 네이버 면접에서는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제 네이버에 오면 어떤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질문을 뭐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준비해가진 않았었고, 그때는 그냥 내가 네이버 면접을 볼 수 있다니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그냥 면접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앞에서 질문 주셨던 이런 질문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 주셨냐? 뭐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진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듣고 이렇게까지 뭔가 사람을 잘 설득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끝나고 나왔을 땐 무조건 붙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면접 끝나면은 항상 복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복기를 해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은 다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정말 모범 답변이었을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귀하면서. 그래서 복귀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1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네이버 근처에 어디 살지 하면서 막 집 알아보고 엄청 김치국 마시고 설레발 치고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되게 약간 기도메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했었어요. 되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하고 젠틀한데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섞여 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좀 있었다. 전체적으로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서는 중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잘한 점은 내가 이 면접을 보고 나왔을 때 너무 후련했어요. 후회되는 게 없이 준비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다.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할 때 JD는 거의 달달달달 외워서 갔고 추가적으로 네이버에서 최근 관심 갖는 신사업이나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대비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리고 나의 강점은 뭘로 이야기해야지. 많이 준비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딱 나올 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와, 나 오늘 진짜 면접 잘 봤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다. 나는 오늘 대답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답변할 수 없다. 라는 홀가분함, 후회 없음, 그런 것들이 되게 잘했던 점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내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준비를 했지만 내가 네이버에 입사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고 싶은지, 그걸 왜 담당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기획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을 정말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진 않았던 거죠. 물론 네이버가 요즘에 어떤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신규로 오픈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개선할 점들도 다 뽑았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그걸 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개선점 이거 얘기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걸 다시 내가 개선 계획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까지 안 봤던 거?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이버 서비스 기획자 경력직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면접관마다의 스타일도 다르고 팀마다도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면접 보고 느꼈었던 거는 첫 번째로 서류를 대충 쓰면 안 된다. 서류를 대충 쓰면은 그 서류에 있는 대충 쓴 대로 면접에 구멍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면접에서 다 메꿔야 돼요. 서류에 있는 구멍들을. 그래서 서류를 면접 볼 거를 상상하면서 내가 면접 볼 때 이런 거 이렇게 어필해야지, 이건 이렇게 어필해야지 하면서 서류를 철저하게 성의 있게 잘 쓰셔야 되고요. 저는 그때 생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서류 내야 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엄청 날림으로 썼단 말이에요. 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딱 되니까 아쉬운 포인트가 너무 많았던 거죠. 자기소개서 이렇게 쓸 걸, 이력서에 뭐 경력 이렇게 쓸 걸, 어떤 경력 더 추가할 걸, 뺄 걸,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검토에 검토까지 하고 제출했으면 면접에서 막 엄청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다. 뭐 나를 당황시킨 질문은 많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 나는 나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는 건데 제가 막 면접관에 빙의해서 저 사람이 A라는 답변을 하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꾸미고 지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럼 그렇게 꼬이는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후회됐어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냥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좋아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두 번째랑 약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저를 면접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나 의뢰 위치였어요. 그래서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뢰의 자세를 계속해서 취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실패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복귀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를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로 나를 최대한 잘 얘기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워딩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다시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느꼈던 건 마지막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갈 필요가 있고 개선점만 뽑을 게 아니고 이 개선점을 뽑아서 내가 어떻게 개선하지? 그리고 왜 개선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봤을 것 같아요. 저는 JD 보는 거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리서치하는 거, 내 프로젝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그렇게 나눠서 배분을 했는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의 시간을 쓰는 영역을 더 만들어두고 그 영역은 네이버에서 개선할 부분들 내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상상을 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수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은 그냥 그때도 후회 없이 후련하게 끝나긴 했지만 훨씬 더 후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을까? 2차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잘못했던 게 약간 뭐 사업부에서 자꾸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받아주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처음에 너무 긴장하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 사업에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말실수를 한 거죠. 사업에서 자꾸 이런 거 요청하는 거 왜 다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선순위에 맞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탓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서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실수들을 한번 했으니까 다음 면접 볼 때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이런 우려사항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